이제 여러분들께 유한타증권에서 그죠? 화요일인가? 이거 11월 30일 날 에코프로 BM 4분기 실적 조조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지? 그럼에도 이 안 난지 개 안 난지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뭐해? GM 부분에 이 수주 공시가 나왔어. 그 부분을 한번 보자고. 그죠? 자,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의 이제 수주 공시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시세가 좀 이상했잖아. 그죠? 완성 셀이나 2차전지 섹터가 다 약세를 보이는데 에코프로 BM만 강세를 보인 부분. 그죠? 시세 움직임이 조금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뭡니까? 지금 현대차와 관련돼서 인도네시아 그 인도네시아 조인트 벤처를 통한 그 전기차 생산 거기 그 수주도 아직 안 나왔다.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수준은 아니야. 그죠? 요거는 이제 뭐야, 삼성 SDI가 유럽 헝가리 공장을 통해서 유럽 쪽에 판매하는 쪽 라인 부분의 이 수주 공시인데 그러니까 뭐예 4사분기에 요 12월 이제 4사분기라 봐야 12월 며칠 안 남았지만 요 12월 1월 요 부분에 에코프로 저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그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지. 제가 이야기했었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뭐 기억 안 날 이유가 없고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그 수주 공시가 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수주 공시가 여기 어디 하여튼 제목을 다르게 써놔가지고 그죠? 어, 기억나요? KK님? 인도네시아 관련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 라인에 이 인도네시아는 이제 내년 초 하이니켈 양극재를 기반으로 한 어, NCM계 배터리가 배터리를 생산해내고 그런 흐름 부분들로 감안을 하면 양극재 기업들의 수주 공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 기억나셔? 기억나시는 분은 1번. 안 그러면 찾아서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응? 이거 기억 안 나? 나시지? 이거와 관련된 수주 공시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지금 나온 건 요건 아니야. 요거는 NCMA 쪽 배터리라고 하니까, 그죠? 요번에 나온 건 NCA잖아. 그지? NCA. 요게 2024년,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5년간 44조 원 규모니까 연간 몇 조예요? 58에 40. 8조 이상의 연간 이 생산 목표지. 그런데 이제 항상 보게 되면 1년 차보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2025년 이때가 가장 많은 생산을 지금 막 수년 연기한다 막 이러지만 2025년, 2027년이 가장 이 캐파 증설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쪽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그거라고. 지금 뭐에 에코프로 BM이 5년 동안 44조 원 규모니까 8조 정도의 연간 8조 정도의 뭐에 이 생산 흐름이면 그 캐파 부분에 있어서 이 매출액이 팍팍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래서 2024년 물량은 포항에서 2025년부터는 헝가리 공장에서 각각 생산되는데 여기는 이제 뭐에 NCA 양극재지, 그지? 자, 이제 요거를 한번 왜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한 거냐면, 요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주가 흐름을 부분을 예상해 보려고 하는 거라고. 아셨지? 이쪽 라인에 여기 있어서 아직 뭐, 주가 반응이 어느 정도 나올 거냐. 그러니까 연간 8조 원 규모고, 이게 사실 5년간 44조 원이니까, 그죠? 포스코 피체엠이 삼성 SDI하고 올해 1월 30일 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월 20일부터 이제 투자 기간이 시작이지만, 요때 포스코 피체엠과 삼성 SDI가 처음 이제 이 뉴스화에 됐던 게 1월 30일이란 말이야. 그때 이제 40조 원 규모, 그죠? NCA 양극재.
그래서 단순 계산하면 10년간 매년 6만 톤 이상 NCA 양극재를 생산하는 이 공시가 나왔었던 부분. 이게 이제 10년간 6만 톤이고 10년간이니까 40조를 10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조잖아. 그지? 그거보다는 뭐야? 엄청나게 큰 규모지. 사실은 5년간 44조니까. 이해돼요? 음. 요거는 5년간 44조고 이거는 10년간 40조고. 그죠? 그러니까 2배 정도의 활력이 있을 수 있는 사실 재료 유수지. 이해돼? 음. 다만 이제 포스코 피처엠이 여기서 의미가 있었던 건 그동안 NCMA 이쪽의 양극재만 제조하던 포트가 이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그죠? NCA 쪽 부분에 첫 진출을 하면서 그 의미를 더 키웠던 거고, 그죠? 반면에 이제 이 에코프로 BM은 이 NCA 쪽 라인 부분에 양극 소재 똑같은 NCA인데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 쪽으로 규모 계약을 또 뭐의 효과 규모 뭐의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연수로는 그때 10년이 아니고 5년이니까 그 규모가 더 큰 거라고. 그래서 이제 주가 반응을 한번 보잔 말이야. 사실 1월 26일 저 요때 그 이야기가 나온 건 여기야. 뉴스 1월 30일 뭐 요때 이제 나왔지만 요때부터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지. 이때도 보이세요? 주가 부분을 음? 실질적으로는 이게 1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1월 여기에 나온 뉴스이긴 해도 그죠? 요게 나온 뉴스이긴 해도 실제 이미 선도세는 여기서부터 안 거지. 예? 그래서 반응이 여기서 뭐 14% 상승을 했고 왜 1월 26일 목요일 날 14%가 상승을 했느냐? 그거를 이제 잘 보면 그때 수주 공시는 포스코 피처엠이 했지만 1월 26일 주가의 에코프로비엠이나 뭐요 2023년 1월 26일 요때 이제 에코프로 BM의 주가 모습들을 보게 되면 뭡니까? 1월 26일이니까. 요때야. 그제? 실제 얘네들은 큰 반응이 없었어. 그죠? 에코프로 BM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포스코 필체면 그 수질 공시 흐름을 가지고 먼저 상승을 했고. 그지? 여기 요 라인이.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갔던 상황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재료와 뉴스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시차는 조금 뭐 있을 수 있어도 요거를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이제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이 좀 그거에서 또 9시 5분에 또 뭐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주요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 주식에 있어서 그 완성 셀 업체가 어느 완성차 부분에 투자 부분이 그러니까 공급하는 부분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에서 쭉 뭐 대부분의 이 메이커 기업들을 커버를 하잖아. 그런 가운데에서 이 테슬라나 이런 쪽은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이 폭스바겐 회색 쪽 부분은 뭐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지금 이 폭스바겐 쪽 라인의 유럽 뭐 이 자동차 전기차의 이 흐름 부분이 LG 엔솔에는 다소 주는 흐름인데 또 SK온 쪽에는 조금 느는 흐름. 그죠? 요런 것에 따라서 이제 유럽이든 북미든 이런 쪽에든 여하튼 완성 셀 업체들의 공급하는 비중이 줄었다 늘었다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 미국 시장에 있어서 테슬라는 지금 뭐 그냥 그럭저럭 잘 팔리고 있는데 GM하고 포드하고 뭐에 전기차의 이 라인업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수년되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자꾸 전기차가 안 팔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판매는 증가하고 있고 증가율만 지금 내려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양극재 업체들이 지금 에코프로 BM이 그죠? 증가하고 있는
그 완성차 제조사별 부분에 들어가는 흐름하고 또 포스코 피처엠이 들어가는 부분하고는 다 이제 각 개별 완성차 제조사에 따라서 그 LNF니 LG화학이니 포스코 피처엠이니 에코프로비엠이 늘었다 줄었다를 하는 거거든. 그죠? 요건 이제 자세한 게 설명을 드리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2030년까지 뭐 포스코 피처엠 기준으로는 100만 톤 부분을 확장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뭐 2026년, 뭐 이후 부분은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잖아. 전기차가 더 잘 풀리면 더 증가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드는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내년 2024년과 2025년, 2026년 요 정도까지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이 양극재 업체들은 바인딩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죠? 신규 수주를 하게 되면 대부분 바인딩 계약 개정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포스코 피처엠이 2025년 34만 톤, 그리고 2026년 42만 톤 정도,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42만 톤 2025년까지, 그리고 2026년 55만 톤. 그죠?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흐름 부분들을 갖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는 뭐 이전에도 했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주가 영향은 당연히 뭐 15% 이상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봐.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왜? 삼성 SDI와 포스코 피처엠의 그 10년간 44조 원 규모에서도 15% 정도의 영향 부분을 단기적으로 보였다면, 그죠? 에코프로 BM도 그 이상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에코프로 BM이 그런 수주 공시 영향을 수주 공시를 그렇게 받았다는 건, 그죠? 지금 아까 이제 삼성 SDI가 10년간 포스코 피처엠하고 공급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5년간 44조 원의 공급을 하겠다는 건, 그죠? 수주를 했다, 에코프로비엠과 했다는 건, 그죠? 유럽향 전기차의 일정 정도 판매에 대한 뭐 가시성이 있으니까 수주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 뭐 밑도 끝도 없이 했을 건 아니잖아. 완성차에게 공급하는 삼성 SDI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아직 그 포스코 피처엠과의 그 수주 기간도 쭉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NCA 배터리 쪽 라인 부분을 또 에스코프로비엠에게 줬다는 건, 그런 흐름들을 예측을 해보게 되면 이 양극재 쪽 라인 부분에,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었던 인도네시아에서 LG엔솔과 그 현대차의 합작한, 거기는 이제 NCMA 쪽, 그죠? 예, NCMA 쪽이니까 뭐 NCM 계열 쪽이니까 누가 될지는 사실 몰라, 그죠? 에스코프로비엠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의 관계를 보면 포스코 피처엠이 될 수도 있고, 또 LNF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수주로 에코프로비엠이 그동안 좀 잠잠했었잖아. 그죠? 양극재 수주 공시가 잠잠한 상황에서 다시 이 수주 공시가 재개됨으로 인해서 공매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수주의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담감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피처엠이나 LNF나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타이밍에서도 공매도 비중을 줄이질 않았어. 이해되세요? 이 가격에 가는데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 공매도 상한 기간이 기간과 외국인의 상한 기간이 1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뭐 이제 그 이후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진행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통은 1년 정도래. 그죠? 공매도 쇼 커버링이 나오면서 쇼 커버링과 쇼 스키즈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 여기 이때는 공매도 비중이 확 줄었었어. 줄었다가 다시 이 고점을 쇼스퀴즈로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공매도를 계속 때렸단 말이야. 응? 그런데 이 가격이 요때, 그죠? 상한가를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피처엠, 에코프로 이렇게 상한가를 치던 요 가격 라인에서도 줄이지를 않은 게 공매도야. 그럼 우리가 공매도 그걸 보면 알지.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포스코 피처엠이나 LNF 할 거 없이, 그죠? 요 타이밍에는 쇼스퀴즈가 나와서 줄어들었다가 그 이후 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는 계속 공매도를 때렸었어.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 공매도 제한 금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잘 줄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11월 6일에서 공매도를 금지시켜 놓고 내년 6월 말까지니까 실질적으로 뭐 공매도 기간 내년 6월까지라 보니 음? 음, 지금 뭐 이 계속해서 이 공매도를 줄이지 않고 갈 심산 흐름인 거지 사실은. 그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 아까 에코프로 BM이 저 수주 공시로 이 가격을 넘어서서 안착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양극재 2차 전지 쪽으로 공매도를 때렸던 기업들이 세력들이 추가적인 수주 공시에 대한 나비 효과에 대한 우려, 그지? 이제 에코프로 BM이 수주를 했고 그 다음 또 다른 그 완성셀 업체들이 미국에만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공장 그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발주를 내는 그런 형태로 갔을 때의 부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쇼커버링을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에코프로 BM이 이 가격 여기가 이제 뭡니까? 이 상한가 가던 가격이지 여기가 이 상한가 요때가 30만 원이지 그죠? 29만 9천 원 여기를 돌파해서 32만 원을 넘어가는 형태가 전개가 되면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뭐예요? 나비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돌아가지 못하고 이거를 내일 시초 라인이 3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면 또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뭐 3자 세력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거하고 제가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야. 제가 양극재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원가의 부분이 양극재가 40% 그죠? 그 40% 내에 또 그 양극재 내에서 양극재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구체 비중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죠? 에코프로 머티가 1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조다. 이건 무리다. 그죠? 이게 1조인데 300억 영업이익 정도. 이 부분이 기억나실 거야. 그지? 장중에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거. 저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이 600억인데 시가총액이 6조니 100배고. 그죠? 100배의 시가총액을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있으니 수급 이슈 때문이지 매출과 영업이익을 염두에 두면 두산 로보틱스 뭐 또 뭐야 화요일날 오후에수 물량 풀리고 그죠? 엄청 규모 큰 거 풀리는 건 뭐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BM이 올해 7조 때 매출에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 내외에서 오르락하는데 뭐예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1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300억대 그게 시가총액이 10조라면 에코프로 BM은 7조 매출에 3천억이니까 매출에 비해 10배인 70조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도 그죠? 에코프로 BM이 엄청나게 싼 거가 된 거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전구체 회사가 뭐에 차지하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의 시총 부분에 있어서를 보게 된다면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 이걸 감안하면 에코프로 BM이 엄청나게 싼 거가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 에코프로 BM이 상대적으로 되게 싸졌다.